인간관계에 숨겨진 칼날.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쇼펜하워. 인간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타인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평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한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학교, 직장, 사회적인 모임까지 다양한 집단 안에서 관계가 엮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 자신을 가장 깊고 솔직하게 이해해주는 이는 드물다. 인간관계는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상처와 좌절감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쇼펜하워는 인간을 배신하는 존재라고 단언했다. 그에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오랜 친구나 가족이라 해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우리는 배신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닷없는 배신을 겪으며 더 큰 고통을 경험한다. 이렇듯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다. 한편 인간은 선천적으로 고독을 두려워한다. 홀로 떨어진다는 것, 외로움에 내던져진다는 것은 실존적인 공포로 다가온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고독은 인간이 성장하고 성찰하며 새로운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타인에게 과도하게 기대어 오히려 상처받고 실망하기보다는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단단해지는 길을 모색하는 게 더 현명할 때가 많다. 1. 타인에게 지나친 친절이 빚어내는 문제. 흔히 착한 사람이 되라고 교육받고 자라지만 언제나 지나친 친절이 긍정적인 결과만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호의는 권리처럼 여겨지기 쉽다.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친절이 결국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진심 어린 마음을 내보여도 그들은 그 친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큰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친절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바와 같이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행위다. 호의를 받았을 때 감사할 줄 알고 언젠가는 자신도 그 호의를 되갚을 줄 아는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자기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 결국 인간관계의 핵심은 내가 준 만큼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균형 감각을 갖추는 데 있다. 또한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혹은 매 순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적당히 타협해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노력이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미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애써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봐야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이다. 인연이 정말 이어질 가치가 있는지 혹은 그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냉정히 재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 배신과 인간관계의 역설. 친한 이에게서 오는 더 큰 상처. 배신은 흔히 멀리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때 우리는 심각한 충격과 회의감을 느낀다. 10년지기 친구나 가족,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이다. 설마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겠어? 라는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상처는 배가 되어 다가온다. 이러한 역설은 인간관계가 지닌 복잡성과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를 부정하고 등을 돌리기도 한다. 이는 인간관계가 본질적으로 무상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번의 배신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거나 모든 관계에 선입견을 가지고 다가서게 된다. 배신 이후에 남는 것은 깊은 회의감과 의심, 그리고 자기 방어 기제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고립된 삶을 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아무리 친해 보여도 언젠가는 돌아설 수 있다라는 마음의 여유, 즉 100%의 신뢰를 상대에게 전부 기대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변심할 수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유동성이며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고슴도치 딜레마. 가까움 속에 더 큰 상처가 도사린다. 쇼펜하우어가 즐겨 인용한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겨울을 나기 위해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다가서지만 결국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 상황이다. 너무 떨어져 있으면 추위를 견디기 어렵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려 피를 보는 것이다. 인간관계 또한 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상호 간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가까워지지만 그러다가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상처가 생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 유지다. 누구와도 깊이 엮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신중히 조절하는 태도를 말한다. 무조건적인 친밀감과 의존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현명하다. 적절한 거리는 상대방으로부터의 배신이나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며 동시에 관계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범위다. 4.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고독이 주는 창의적 에너지.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의미로 혼동한다.
그러나 두 단어는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지닌다. 외로움은 타인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고통, 소외감, 결핍을 의미하는 반면 고독은 의식적으로 혼자 있음을 선택하고 그로부터 안정감과 창의적 에너지를 얻는 상태를 뜻한다. 즉, 외로움은 소통과 공감의 결핍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감정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일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흔히 나 혼자 있는 것은 사회나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는 일로 여겨 두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독이 주는 편안함과 자유를 깨닫게 된다. 물론 불가피한 인간관계는 계속되겠지만 고독 속에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것은 큰 축복일 수 있다.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독의 시간은 필수불가결하다. 시인, 작가, 예술가들은 종종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가장 빛나는 영감을 찾는다고 고백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고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의 원천이 된다. 인간관계에서의 적절한 거리와 자기 확립. 인간은 혼자 태어나 홀로 죽는다. 이 사실은 결코 과장이 아니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다.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해줄 동반자를 찾는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마저도 한계가 따른다.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들도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쉽게 떠나기 마련이다. 설령 가족이라 해도 때로는 남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지나치게 착하거나 관대한 모습만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고 더 큰 요구를 해오며 때론 되레 무시하기까지 한다. 이를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자기 자신만 소외된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지나친 친절이 아니라 합리적 친절을 유지하되 상대가 선을 넘으려는 기미가 보이면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관계라는 것도 일종의 선택이며 우리가 모든 사람과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더해 내가 스스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을 길러야 한다. 즉, 내면의 힘을 키워 타인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존감을 세워야 한다. 직장에서든 가족 모임에서든 친구 관계든 저 사람 없어도 나는 잘 지낼 수 있다. 라는 자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상대에게 매달리거나 비굴할 필요가 사라진다. 더불어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속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줄어들어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6. 배신과 이익. 인간은 결국 이기적인 존재인가? 어떤 이들은 인간은 본래 선하다 며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를 비롯한 여러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되는 배신과 갈등을 일찍이 지적해왔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등을 돌리는 속성을 지닌다. 회사 내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이익이 걸리면 그동안 쌓아온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곤 한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불편하나 한편으로는 인간관계를 좀 더 현명하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준다. 인간은 각자의 삶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며 그 선택이 때로는 타인을 배신하는 형태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항상 도덕적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고 기대하기보다는 사람마다 욕망과 이익 추구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일로부터 받을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통해 오히려 객관적이고 성숙한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 7. 고독의 힘. 내면의 풍요가 주는 자유.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고독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더 자주 갖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의 자극, 새로운 인간관계, 파티, 여행, 즐거운 모임 등을 끊임없이 찾으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기만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깊고 풍요로운지 깨달을 기회가 생긴다. 이때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기 발전에 집중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고독한 시간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다.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여행을 하거나 혼자 영화를 보는 행위에 대해 주변에서 왜 혼자 있느냐며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내면의 다양한 감정과 욕망을 품은 채로 살면서도 그것들을 충분히 들여다볼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고독한 시간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외부의 인정이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은 대개 허무와 실망으로 끝나기 쉽다. 그러나 스스로 충만한 내면 세계를 갖춘 사람은 혼자 있을 때조차 외롭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방에게 과도한 요구나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지켜내는 밑바탕이 된다. 8. 불확실성과 고통에 대한 통찰. 인생은 하나의 실험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불확실성을 마주한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 자체가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라고 보았다.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떠오른다. 이렇듯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한다.
그렇지만 이런 역경과 혼돈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의 실험실이 될 수 있다.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발견을 해내듯 인간은 삶의 고난 속에서 배움을 얻는다. 어떠한 시련도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삶에서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잡기 어렵다.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고독과 불안은 우리를 더 강인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비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태도다. 막연히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인생이 더 비참해진다. 현재의 삶을 즐기고 순간에서 의미를 찾으며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9.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 고독과 연대의 균형.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불리지만 동시에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깊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젖히는 극단적 태도보다는 고독과 연대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고독, 자기 내면을 탐색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창의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기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 연대, 인간은 한편으로 타인과 교류해야 삶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다. 아무리 자신이 강인하고 자존감이 높다 해도 결국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때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여도 괜찮은 내면의 토대를 갖추고 동시에 필요할 때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를 함께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고독과 연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때 인간관계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상처의 근원만이 아니라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 10. 끝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길, 그리고 고독을 벗삼는 법. 인생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세상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타인에게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은 대부분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름답고 값진 행위지만 동시에 인간이 언제든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거리 두기와 자기 확립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간관계를 좀 더 객관적이고 건강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고독과 외로움은 얼핏 비슷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외로움은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상실감이고 고독은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풍요를 가꾸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독서, 예술, 사색,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게 된다. 끝으로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은 인간의 어두운 면, 즉 이기심과 배신이라는 면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고독의 가치를 찾으라고 일깨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사람을 미워하거나 고립되어 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고 성숙한 시선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바라보라는 초대를 할 수 있다.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배신이나 갈등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배움을 얻고 진정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목표일지도 모른다. 고독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맺어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더 깊은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더 큰 위안과 성찰의 공간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여행의 끝에서야 비로소 삶이 주는 의미와 인간관계의 가치를 더욱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